FTA 제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잡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로딩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코딩을 시키거든요. 근데 인코딩 시킨 시간이 너무 길어요. 1시간을 제작을 하면은 인코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거만을 위한 또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뭐 물론 뭐 다른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 4, 5시간 정도, 교환까지 하면 한 6시간 정도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조금 누적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목을 또 강의하는 부분도 또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횟수 차에는 지장이 없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있어도 그거는 꼬박꼬박 내가 강의 횟수는 다 채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13강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제품 생산액 있죠. FDA 이행시 유제품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또 줄죠. 그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뭐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요. 5년 차에는 한 300억 정도, 10년 차부터는 43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전 시간에도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FTA 당시에 이런 협정서 내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당시에 얼마만큼 상황 파악이 잘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때 정부가 이제 FTA에 대해서 홍보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고 현실성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리뷰함으로써 우리가 다음번에 있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 되겠고요. 좀 더 우리가 크리티컬 리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났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좀 유리한 고지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협정 당시의 어떤 협정문, 그 다음에 개정된 것, 그 다음에 협정 당시에 정부가 FTA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10년, 5년, 10년 이후에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단지 그냥 현재 것이 어떻게 되었다 이거보다는 이제 당시의 이제 상황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FTA 발효 바로 직후에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최근에 와서 FTA로 인한 산업 부분의 이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봄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죠?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자는 거죠. 자, 어쨌든 유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다 열악한 산업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미국이 1970년대만 해도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던 비중은 한 15%에서 17%가 됐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제 농업 비중이 한 2% 정도, 그죠? 그래서 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한 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전체 산업에 반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즉 농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예외를 두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수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다. 그래서 어쨌든 낙농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좀 앞서고 있죠, 우리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또 유제품 만드는 거요. 뭐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유에서 발생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이제 앞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도 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조격이니까요. 유럽과 미국 이런 데서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또 유럽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어떤 가압으로 했던 것을 이제 보다 더 넓은 땅, 그죠? 유럽은 사실은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은 광활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죠? 굉장히 우리보다 앞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수입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그 사실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증가되면은 잉여가 생깁니다. 그죠? 국내에서 이제 잉여가 생기겠죠. 수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잉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중장기적으로 한 200만 톤 수준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제 갔다.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실정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축산 쪽에서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의 어려움 해소하고요. 경쟁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FTA가 닭고기 생산은 자 580회, 그 다음에 1000억 정도 감소됩니다. 닭도 요즘 보면 미국산 닭들 유명하죠. KFC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요즘 슈퍼마켓 가면 여러분들 닭들 프로즌 된 거 많습니다. 그죠? 그 보면 미국산들이라고 뭐 안에 닭 날개, 닭 다리 뭐 이게 부위별로 닭가슴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어놨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대부분 뭐 식당이나 뭐 가정에서도 뭐 많이 사서 많이들 먹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통계를 또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도에 그쵸? 10년도에 그 바로 하기 전, 즉 시작하기 전이죠, 그죠? 닭고기 생산액은 실행하기 전에 2조 1000억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제 10년 생산액의 약 2.7% 정도만 이제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조 정도 됩니다. 생산액, 닭고기 생산액 국내에. 근데 그 당시 그래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한 2.7% 그죠? 10년 생산에서 만약에 2012년에 발효가 됐을 때는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5년차 그부터 5년차 2017년 정도 되겠죠, 그죠? 한 2.7%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한번 봐야죠 또 우리가 그죠?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미 FTA 수입 뭐 닭오리 등 그죠? 닭오리가 유럽도 그게 농축산물이 강하죠. 어려움을 해서 닭오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이제 당시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개장에 대해서도요. 이제 그 닭 그죠? 자, 알 낳는 닭을 생산하는 그죠? 그런 이제 종개장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해서 우수한 병아리 공급, 대형 닭, 그 닭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잘 그거 디벨롭을 되면은 뭐 한 대형 닭 한 2.5kg 이상이 생산이 가능하다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한편 산란계 농장, 그다음에 이제 닭 알 낳는 닭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정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는 것은 기르는 걸 갖다가 막 그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막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만 주고 이거는 사실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죠?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이거는 동물에 대한 학대다. 그죠? 그래서 동물복지하는 것은 좀 이렇게 죽을 때 죽더라도 도살될 때 되더라도 뛰어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어떤 그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정제를 도입을 했어요.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활성화하도록 이제 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금 그 사육농가와 계열사가 한계 성장한다. 그죠? 계열사라는 것은 이제 사육하면 그 가져가고 스로팅해서 도축해서 가공하는 이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계열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축산농가와 계열사업자의 권리 의무,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등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개방되니까 뭔가 좀 뭐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좀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제스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러한 이제 대안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종개장에 대해서도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귤 같은 경우죠. 제주도 감귤 같은 경우는 국민이 선호하는 밀감류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에서 감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밀감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밀감도 뭐, 야, 감귤 농가의 어려움, 감귤 농가들이 염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희한합니다. 미국도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구별이 없어요. 뭐 크게 구별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수입 오렌지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수입 오렌지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귤, 옛날엔 감귤밖에 몰랐는데 겨울철에 되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귤이 있잖아요. 그죠? 손이 노래질 때까지 먹고 이랬는데 그죠? 근데 요즘엔 감귤을 많이 먹는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가 지금 오렌지의 점유율로 인해서 그러면 오렌지하고 감귤은 서로 뭐 어떤 데면 대체제죠. 대체제. 그죠? 이게 대체제란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오렌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감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감귤의 수입량하고 오렌지의 소비량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제 간접적인 피해는 이제 대체제로서의 이제 피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간접적인 피해가 의선이 없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결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더욱더 좀 이렇게 정진시키고 호기심을 강하기 위해서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보자. 이제 여러분들 같이 봐야 되고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수입량은 2010년, 이제 2010 그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10만 톤 수준이다. 그래서 10년, 12년 수준, 그죠? 10만 톤. 자, 미국산, 오렌지는 보통 연간 수입을 10만 톤하고 미국산이 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그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산 오렌지는 3월에서 5월까지고요. 지금도 5월이잖아요. 지금 한참 들어옵니다. 자, 근데 제주도 노지 감귤 출하는 9월이니까 서로 다르다. 2월까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참, 내가 보기엔 좀 넌센스한 것이,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3월 5월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따가지고 저장 안 하고 바로 그냥 그거를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오렌지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장하면은 이건 언제든지, 또 연중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 노지 감귤이 9월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9월에서 12월까지라 해가지고, 물론 제주 노지 감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감귤은 이걸 보관하기 힘들어요. 껍질이 얇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오렌지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저장하는 데는 감귤보다는 좀 유리하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절 관세가 계절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프로전 해갖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뭡니까 계절에 따라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관세 50%다 오전지에서 50%.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그 당시에 그랬고 그죠? 그래서 피해가 없을 것이다. 뭐 계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노주 감귤에 출하될 9월부터 12월까지는 관세를 더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쿼터제가 해갖고 한 2,500톤 정도
에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예상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3월에서 8월까지는 한미 FTA 이행의 첫해 관세가 3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줄겠죠, 그죠? 7년에 걸쳐서 철폐됩니다. 자, 일부만, 그죠? 저 시설 강균류와 출하 시기가 겹치는 일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일부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절 관세는 그렇지만은 3월에서 8월까지 아닌 시기죠. 뭐냐면은 이제 강귤이 9월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2월까지 출하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그때는 50%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출하 시기가 아닌 3월에서 9월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3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7년에 걸쳐서 철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막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 국내 수입업자가 그걸 갖다 수입해 놨다가 여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겨울철인 9월이나 12월에도 출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 되면 뭐 계절 관세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계절 관세를 해봐야 냉동이나 뭐 냉장시켜서 유통해버리면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미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된다면은 이제 시설 감귤류라는 것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게 연중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중 나오는 거하고는 출하시기가 겹칠 수, 당연히 겹치죠. 그죠? 노지가 아닌 시설 감귤류하고는 겹치죠. 그죠? 겹치면은 결국 이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피해인지 아니면 좀 데미지가 큰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봐야 될 일이죠. 그죠? 자,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참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투명하게. 겹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호한 표현들이 때로는 굉장히 큰 이제 생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강귤 재배 농가, 특히 이제 시설 하우스 같은 하는 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강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귤 경쟁력을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강귤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강귤을 더 이상 많이 생산하지 마라. 그럼 생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 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내가 한 1000평 있다. 그러면 한 1000평은 얼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0평만 지으세요. 그러면 1000평에 나머지 못 짓는 부분은 이제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강귤로 인한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왜? 강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강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거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수품질도 항상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APC, 거점 산지 유통센터 지원 건립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거야 뭐 거점 이제 고품질 시설 현대화 이거는 뭐 매년 하나의 어떤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도 수요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뭐 이런 그죠? 이런 고품질 그 다음에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하면은 그게 따라 이제 최대한으로 스포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정부가 굉장히 이러한 어떤 지원책은 정책적인 어떤 발표하고 사실 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또 이걸 집행하는데 보면 좀 굉장히 또 차이가 많고요. 지역에 따라서. 수요의 차이도 있고 공급의 차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칠레 FTA가 우리가 맺은 FTA 제일 처음 맺은 FTA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우리 포도 농가는 건재할 것이다. 포도 농가, 국산 포도 요즘 봤나? 국산 포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는 포도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포도 서리를 많이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 받으러 나가면은 저 포도 농가들이 많았어요. 경기도에는. 그래서 이제 포도 농가에 이제 가면은 이제 포도가 이렇게 참 그 탐스럽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종이에 이렇게 병충해를 방지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마대 하나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수북이 따가지고 이제 민폐가 심하죠. 민폐가 심하니까 이제 농가들이 이제 민원을 넣고 군대에서 가니까 이제 그거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아마 좀 물려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혜택도 좀 주고 뭐 안 그래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농사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이 한둘이가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포도가 많았는데 요즘 포도 보기 칠레 포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은 포도 국산 포도도 고급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산 포도도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는 포도를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먹으니까 처음엔 좀 이상한데 요즘은 그냥 먹는 그게 오히려 더 좀 더 매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도는 칠레산 포도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산은 한 10% 정도밖에 이제 되지가 않는 걸로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 같은 경우 또 미국산 포도의 주 수입 시기는 9월에서 11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국산 포도가 출하되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현행 그 당시의 관세 45%가 17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봤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국산 포도는 일단 그 포도의 출하 시기가 틀리다, 수입 시기가 틀리다라는 것을 뭐 단순히 포도를 그냥 출하되자마자 바로 그냥 수출한다는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농산물도 이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농산물이 저장이 가능한데 이걸 그냥 뭐 그런 개념을 배제하고 단지 출하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앞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뭐 오렌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찍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팔지 않고 그것을 국내에서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 계절 관세를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감귤이 많이 나는 10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에 수입되는 오렌지에 대해서 계절 관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미 들어와서 냉장 보관되어 있다가 그 시기에 다시 이제 그 판매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계절 관세를 피하면서 뭡니까 그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우회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러면 다르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 수입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미국산 포도는 주로 청포도 계통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상에 비해서 수입 뭐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것을 조사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냐 이거죠.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청포도 계통 수입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입맛이 지금은 이제 그쪽에 이제 많이 지금 그쪽 미국산 청포도 쪽에 많이 지금 길들여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낮아지면은 칠레산과 가격 경쟁이 생겨가지고 그냥 칠레산 수입량의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현재 한번 그 통계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지만 얼핏 봐도
뭐 관세 낮춰지면은 칠레산과 경쟁력이 생겨서 칠레산 수입량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입 포도가 수입 포도하고만 경쟁한다는 이러한 그 좀 전제 조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뭐 국산 포도는 무풍지대에 있다. 뭐 이런 그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제라는 게 있죠. 대체제. 그죠? 보완제가 있고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라는 것은 뭐 싸면은 그걸 먹게 되가 있는 거죠. 그죠? 싸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국산을 꼭 이제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것의 전제는 그거는 좀 아니다. 국산 포도가 아니더라도 미국산이나 칠레산을 대체제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것이 굳이 뭐 칠레산 포도만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조금 넌센스적인 그런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년요. 2004년 한칠 FTA 당시에도 과수농업인들은 칠레산 수입 과실이 국산 과실 시장을 점령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굉장히 잃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그죠? 2004년 당시에, 그죠? 한칠레 FTA 당시에도 최초로 맺은 이제 FTA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1조 2천억 정도 FTA 기금을 조성해서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칠 FTA부터 생산성이 향상됐고 15%, 그죠? 노동력은 한 10% 감소됐고 경영구조가 8% 등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간의 FTA도 마찬가지일 거다. 한칠 FTA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농업 경쟁력을 갖다가 향상시킨다면은 그죠? 뭐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체질 경선 경쟁력과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이제 시설포도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포도고 이제 이 시설이라는 것은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포도하고 키위의 면적이요. 증가했다는 거죠. 한 50%까지 맥스만 그죠?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이 이제 15% 77% 상승했다 감할 때 정부와 농업인의 농업이 노력한다면은 지속적인 가능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농민들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농민들에게는 이제 또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면적이 증가하고 그죠? 또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경제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면적을 감소시키고 생산 면적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인다면은 오히려 더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겠죠. 근데 생산 면적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럼 가격이 인상되면은 당연히 이제 면적이 줄면 가격이 인상되면 대체제로 그죠?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그래 됐을 때 대체제를 찾았을 때 이제 과연 농업의 어떤 이득이 가격을 올린 만큼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 뻔한데 그래 됐을 때 과연 이제 즉 수입원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것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당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요. FTA 이행으로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칠 FTA 대책에서는 대상군이 시설포도 키위였죠. 키위하고 포도였죠. 그죠?
한미 FTA에서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저 가격 하락의 피해는 대상 상품의 해당 연도의 평균 가격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판단한다. 그죠?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계획으로 기준 가격을 좀 상향 조준해서 발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더 혜택을 준다는 거죠. 기준 가격. 우리가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냐면요. 당해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다가요. 곱하기 85%. 그죠? 해준다 이거죠. 한칠 FTA 당시는 80%다. 그래서 해당 연도 직전의 5년간의 평균 가격 중에요. 우리가 최고치, 최저치는 항상 뺍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왜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외한 3년간의 평균에다가 85%. 한칠 FTA 때는 그걸 80%로 해가지고, 그죠? 지급을 했었죠. 보증해 줬죠. 그래서 이제, 기준 단가, 기준 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의 차액의 90%로 상향 조치했다. 당시에 80%인데, 한미 FTA 때는 이제 90%로 했다. 그죠? 그래서 시행기간 10년 동안,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이거를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도 한칠 FDA 당시에는 7년간 했는데요. 시행기간을 연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시 해주겠다. 이렇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FTA 이행으로 대상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3년치 순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폐업하는 경우는 3년치 순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그죠? 한칠 FTA 대상에서는 대상품목이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미 FTA 와서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죠? 지급 기준도 해당 협정일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의 생산에 용이 사업장, 토지, 그 다음에 임목 또는 이렇게 업인에 대해서는 어선, 어구 시설들을 제가 철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시행 기간은요, 폐업 지원 제도는 2016년 3월 30일까지 당시에 이제 시행 기간 이제 폐업 지원 제도를 그때까지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업에 관해서도요. 업에 관해서 농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죠? 농산물의 경우는요.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산물이 아니라 수산물의 경우 그죠? 수산물의 경우 그죠? 수산물의 경우 잘못된 거네요. 수산물의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FTA에 따른 우리 어업의 피해 대책으로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경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시에. 그다음 영세 원양선사의 규모화된 경영을 위해 관리회사를 운영, 노후어선에 대한 설비 교체 등 생산설비 현대화를 지원을 했다. 그죠? 원양어선. 그다음에 감축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의약물 수집, 보관, 판매, 대행 및 공동 운반선 운영 및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죠?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의 이제 명태 생산을 위한 운양어선 이제 급냉시설을 개조하는 등, 그죠? 이런 데에 대한 지원도 당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죠? 명태를 위한 급냉시설. 그리고 안에 이제 트롤 같은 거죠. 명태 자비선을 우리가 트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명태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잡으면은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냉동을 시켜야지 그 이제 그 영양이나 맛이나 이런 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설치하려면 그 경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의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부와 같이 명태 생산을 위한 운양어선. 그 다음에 이제 어획물 수집 보관 판매 대행 공동 운반선. 운반선인데 배가 보통 이제 뭐 베링 같은 데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어업을 하다가 그 만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이제 배가 그런 운반선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항구로. 그럼 항구에 들어오는 건 그냥 들어오냐 뭐 예를 들어서 범선처럼 바람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떼가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름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밖입니다. 그죠? 거의 뭐 억 단위로 들죠. 그러니까 운반선 같은 거죠. 공동 운반선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수거해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 하여튼 여기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이 아니고 이제 수산물이죠. 수산물 같은 경우도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이 피해가 예상되고 또 저가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따를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근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원양이 아닌 이제 주위에 우리나라 주위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생서 건립을 통한 유통체계 혁신, 그죠? 에너지 절감형 의무 개발을 지원 등 경영 지원, 경영체 육성. 경영체라는 말 요즘 많이 씁니다. 농업 경영체, 임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경영체랑이 다른 게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나의 사업 단위로 이제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혜택을 주면서 뭐 이렇게 통제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통계적으로 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물 같은 것도 파악이 되니까 이제 뭐 통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경영 지원 뭐 이게 중요하고 에너지 절감형 의무 개발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유통체제 혁신 그죠? 유통센터 그죠?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오징어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 그죠? 기술의 거죠.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동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어선에 보면은 막 그냥 막 흔하게 이제 불을 밝히고 가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 뭡니까 오징어 가능성은 양성 주관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을 보면은 무조건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막 엄청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어등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모이게 한다. 그죠? 고기를 모이게 한다. 그죠? 그래서 오면은 이제 그 집어등 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낚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오징어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미끼들, 베이트들을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걸 뭅니다. 그죠? 오니까 배고프니까 뭐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냥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빙빙 돌려가지고 연줄 돌리듯이 그래서 이제 오늘 잡죠 오징어를 그죠? 낚시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류, 게 있죠. 꽃게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 돔, 그죠? 돔은 이제 대형 트롤, 저인망. 트롤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가자미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그 밑에 땅바닥이잖아요. 그죠? 깔아놓고 이렇게 쓱 훑어가지고 트롤로 끌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이제 브랜드 경영체, 이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산어묵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하나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같은 거요. 수출 주력품의 활업치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제고, 뱀장어, 순환 여가식 양식 시설을 지원하여 경쟁하죠. 뱀장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데요. 뱀장어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식도 이제 뱀장어가 양식을 안 듣는데 최근에 양식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뱀장어 양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뱀장어 이런 어종들은요 아주 차가운 데 있습니다. 차가운 데.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데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연근해에서는 뱀장어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식을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는 있죠. 높은 가격에 이제 팔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양식 시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번 또 보면 알겠죠. 뭐 어떻게 됐는지. 육종 넙치 품종 개발, 활어 수출 인프라 구축, 그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요리에 쓰는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일단 이제 일평단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환 요가식은 평당 한 300kg, 기존 양식은 한 60kg 정도를 생산한다. 그럼 한 5배 정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폐업 지원을 받아도 어떻게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품목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다 주겠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품목은 폐업 지원금 받더라도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업지원금 받은 후에도 5년 경과하면은,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에 대해서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거나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양식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단지 이제 폐업지원 받은 5년 이내에 같은 품을 다시 재배, 사육, 포획, 채취할 경우에는 이제 글쎄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당시에 농민과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비슷하게 보상 어떤 제조를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단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저항을 갖다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거지.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자기 직업이고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 잠시 이제 새로 FTA를 체결할 당시에 어떤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이 사람들 다시, 농사를 짓게 한다면은 향후에 가면 또 어떻게 지원금 같은 건 역시 또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뭐 폐업지원금을 계속 주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생산량만, 즉 그 과잉만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죠? 외국 제품이 들어온 데다가 농민들이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채산성이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결국은 희생되는 것은 자국의 농민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봉책일 수도 있는, 그죠? 그러나 보다 좀 근본적인 이제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재취업이 어려운, 만약에 이제 FTA를 해서 고령의 농어민들에게는 경영이직 직불제, 농민연금제조 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령 은퇴 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연 3천만 원을 연 3천 원을 헥타르당 경영 이양 직불금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한다. 이거 참.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하게 내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헥타르당 3,000원이라 3천만 원이가 3,000원이가 이거 3,000원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헥타르가 그죠? 우리가 그 3,000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큰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고령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 농민들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농지를 담보로 주고 나중에 국가가 그 농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해 주겠다 이거죠. 대부해 주겠는데 그 대부를 생활비 위주로 주겠다. 생활비 위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뭡니까? 그게 농지가 뭔가 좀 그 가치가 있어야지 되죠, 그죠? 농지가 가치가 없는데 그 노후생활 담보 그 안정자금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도 뭐 그다음에 땅값이 좀 나가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국가가 이제 보조하는 형식인데 뭐 그런 형식이라면은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뭐 이런 그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미래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함으로써 수출 산업으로 심지어 농업을 이제 수출할 수 있다. 수출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어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축산,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과 농업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충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R&D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R&D가 동식품 분야에 이제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D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R&D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GDP 대비한 R&D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뭐 1, 2위에 가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R&D에 대한 코스트가 얼마만큼 이제 해소가 되었느냐, 그죠? 그만 효과가 있었느냐 한번 살펴볼 만하죠. 자, 농업용 시설 현대화를 조기에 마무리해 갔고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다 한번 보자.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가축 폐사율, 가축이 중간에 이제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죽는 경우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돼지죠. 새끼 놓는 돼지의 어떤 그 출하수가
15두에서 22두로 고추 생산이 10헥타르에 232kg 인데 요거를 이제 10헥타르당 630kg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수 노동력을 10% 절감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킨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목표를 삼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수출액을 즉 55억 불, 저거 하면 한 5조 5천억 정도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14조 정도로 이제 확 올리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죠? 한 3배 가량 올리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142억 불 정도로 인크리스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당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제시한 거죠. 정부 쪽에서.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당시에 했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수출 및 수입 대체 품목을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겠다. 그죠?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종자 수출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될 거다. 종자 수출. 종자 수출은 이제 2030년에 5조 달러 수출 달성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했죠. 이 종자에 관한 그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종자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그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냥 이제 그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뭐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자기들하고 비슷한 어떤 생산물을 내면은 이거 특허 침해다 이래가지고 뭐 그 하는데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어떤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 다음 농업에 있어서도 이 종자 개량,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부가 산업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2017년에요. 세계 최고 대비해서 거의 한 85%까지 따라잡았다. 그죠?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9년에는 67%를 달성했는데, 봅시다. 그래. 보면 알지. 그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아주 이제 많은 제시들을 했습니다. 청사진들을. 근데 과연 실적은 어떤가. 그죠? 자, 우리 업의 미 한미 FTA를 기회로 해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업도 그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예상되는 어종이나 품목은 명태 등 우리 운양업에서 잡는 어종으로서 운양업과는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되죠. 맞죠? 연근해 및 양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글쎄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인지. 그죠? 뭐 연근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잡히는 게 없죠. 뭐 양식은 지금 굉장히 남해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양식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예상되는 어종이나 품목은 관세 철폐 시기를 최대한 장기화해서 15년 명태하여 우리 업에 미친 영향을 15년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 그냥 관세 철폐하는 그렇게 유의한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보호받고 그 다음에 뭐 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을 하는 사람도 업을 하는 것밖에 뭐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그거를 영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뭐 대대손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하나의 그거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WTO와 또 도하 아젠다 같은 거요. 우리나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 겪을 수밖에 없는 국제적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죠. 그래서 이제 FTA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 업이면 훨씬 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회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중지를 모아야 되고요.
정부 쪽에서 그걸 갖다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고 어떤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도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치, 통조림, 그죠? 그거는 뭐 참치는 맞습니다. 참치는 그 잡아서 좀 더운 대서양 지역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가공해가지고 배에서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치도 다른 것도 두 개거든요. 우리가 캔으로 먹는 게 있고 우리가 왜 큰 거 이런 거 이제 사시미로 먹는 경우가 있고 이제 캔으로 먹는 거는 아주 작은 참치입니다. 작은 참치. 그리고 이제 사시미로 먹는 거는 이제 큰 참치들이죠. 그죠? 잡는 방식도 틀립니다. 작은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세이나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남태평양 같은 데 보면 참치 잡는 배 있잖아요. 이제 배에 헬리콥터 떠가지고 막 이렇게 팍 이렇게 이제 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우리가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큰 이제 다랑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참치집에 가서 먹고 하는 그런 다랑어들은 뭐 그건 또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그죠? 트롤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냉을 시키죠, 그죠? 검냉을 시켜서 그 품질을 유지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어업 분야 현안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 확대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어선의 러시아, 미국 수역 연계조업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어선의 미국 경제 진출 물론 물류 비용 경험. 자,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어선이 러시아, 미국 수역 연계조업. 러시아 쪽 베링이나 뭐 이런 쪽 그죠? 우리 지금 쿼터를 받고 있죠. 쿼터. 고기 잡는 것도 돈 주고 뭐 한 척에 뭐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하죠. 한 번 이렇게 조업할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FTA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 절감이 이제 예상된다 이거죠.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업도 무한 경쟁 체계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가 되고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양업이 영세 원양선사 규모된 경영을 위해 관리회사를 운영하고요. 좀 더 큰 회사. 노후 어선에 대한 설비 교체 등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규모화해야 된다. 자, 그거 이제 설비 현대화죠. 어선에 대한 설비 현대화 부분들 이제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근의 수산물 우리 나오잖아요. 이제 공판장에 올라오는 건 다 연근의 수산물. 요즘에 이제 원양도 하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 보면은 공판장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갈치 같은 데 공동어 시장 올라오는 것은 일단은 뭐냐면 그게 전부 연근의 산업입니다. 그죠? 근데 원양산도 요즘에는 또 그걸 공판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원양산도. 그래서 이제 연근의 여사는 무조건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중매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래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연근의 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그죠? 뭐 공동어 시장 이런 거죠. 그런 유죠. 통한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요. 에너지 절감형 우후 개발을 지원을 해서 경영을 갖다 효율히 해야 된다. 돈이 지금 기름이 많이 들죠. 이런 거 하는데 그죠? 기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소기업과 소상인들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기업과 소상인 간에 관계된 것은 이제 다음 강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